인천의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기억하시나요? 출동한 2명의 경찰이 피해자의 상처를 보고 블랙아웃이 되었다거나 현장을 이탈해버리는 등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피해자 가족이 직접 상황을 수습해야 하는 상황에서 큰 피해로 이어졌던 사건입니다. 이들은 당연히 해임이 되었는데요. 이 해임 조치가 너무 지나치다면서 심사를 청구했다가 기각이 되자 이번에는 행정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소송을 하는 거야 당연한 권리니까 제가 뭐라 이야기할 건 아니고요. 다만 모두가 스스로를 돌아보려 하지 않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세상에서 정작 진짜 피해자들이 느껴야 할 억울함과 야속함이 안타깝습니다. 8월 25일 목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첫 곡으로 캔사스의 Dust in the Wind 듣고 왔습니다. 분위기 있죠? 밖에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여러분들 계신 곳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정기수님이 모히또집 사장님이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제가 오늘 셔츠를 화려한 걸 입고 와서 모히또집 사장님 아닙니다. 모히또 가게, 모히또집. 왜 이렇게 단어가 낯설지? 오늘도 변함없이 정재한님, 정기수님, 김미애님, 오세민님, 전영희님, 4620님, 7289님, 강근양님, 박재현님, 박효영님 감사합니다. 빨리 오신 순으로 10분 읽어드렸어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늘 감사드리고요. 앞서서 우리 오프닝 전해드렸는데 정혜린님께서 여경은 15라서 바로 잘렸고 남자 사수는 소송 또 걸었나 보네요 하셨는데 둘 다 해임됐고 둘 다 이번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둘이 같이 하는 건 아니고 둘이 법무법인은 서로 다른 곳을 고용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요. 아마 정혜리님이 같은 일 하시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죠?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 비까지 오는데. 자, 오늘 여러분들 다양한 사연들 언제나 변함없이 4부에서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엔딩송도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씨 홈페이지 사연을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뉴스로 함께 할게요. 트렌디한 뉴스를 따라옵니다. 허지웅의 중지 뉴스. 콘텐츠 크리에이터 손혜희 씨 나오셨는데 마이크 안 나오시나요? 나오네. 이제 나오네요. 저 인사 못하게 하려고 감독님. 피해의식이 강하고. 저 인사하게 해주세요. 아니 저희 보는 라디오 네. 저희 둘 표정 보고 청취자분들이 걱정을 하셔가지고 방금 막 굉장히 벙찐 표정으로 다른 게 아니고 희애 씨 자리에 아까 아침에 앞 출연자께서 이준석 전 대표가 당뇨하는데 콜록콜록을 조금 하셨다고 심상치 않게 기침을 많이 했다. 물론 확진은 아닌데 확실치 않은데 아무튼 그래서 저를 지키기 위해서 썼습니다. 마스크를 네. 쓰는 게 좋지 않겠느냐? 네. 라고 희애 씨한테 말씀하고 가셨어요. 코를 눌러 써봅니다. 근데 기온이 진짜 많이 내려갔죠? 근데 이제 아침 비가 와서 조금 더 내려간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심지어 드디어 18도라는 온도를 찍었습니다. 기온을. 네, 이렇게 많이 떨어졌고 18도? 네. 그랬어요. 서울의 아침 기온. 아이고. 정말 많이 내려갔죠. 예. 당분간은 기온 일교차 점차 커질 거라고 하고요. 중부와 전북, 경북 북부 지역은 낮 기온도 30도 아래에서 머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비 오래 올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맞아요. 한 2-3시 정도면 그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들어가 볼게요. 네, 첫 번째 소식은 가뭄이 오니 공룡 발자국이 나타났다입니다. 가뭄이 오니 보셨어요? 이거 미국. 미국이었나? 유럽에서는 네. 그 소식도 준비했어요. 오늘 제가. 그래요? 다 같이 준비했어요. 알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준비했어요. 예. 몇 달째 계속되는 가뭄이 전 세계적인 문제잖아요. 네. 근데 이 가뭄이 당연히 오면은 슬픈 건데 또 의외로 하는 포인트가 생겨서 이제 고대 유물들도 발견되고 공룡 발자국도 발견이 돼서 이 소식들을 제가 준비해봤고요. 그러니까 늘
물이 차 있던 곳이 그렇죠. 말라버리니까 맞아요. 평소에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군요. 맞아요. 예. 일단 공룡 발자국은 미국 텍사스에서 발견이 된 건데요. 텍사스. 네, 무려 1억 1,300만 년 전의 공룡 발자국으로 추정이 되고요. 1억 1,300만 년 전. 그렇습니다. 야, 어마어마하죠. 그래요. 이렇게 여러 겹의 퇴적물이 계속 쌓이면서 보이지 않았던 게 이 가뭄으로 인해서 물도 걷어지면서 보인 걸로 추정이 되고요. 이족 보행 공룡인 아크로탄사우루스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게 아크로탄? 네, 이 세 발 있잖아요. 세 발. 어. 세 발이 있는 공룡이고 아, 발가락이 3개라고. 네, 맞아요. 예. 네, 그리고 이제 키는 4.5m. 발이 3개면 이상하잖아요. 공룡이 발이 왜 3개예요? 넘어가져요. 예. 넘어가져요. 예. 무게는 예. 7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어휴, 무겁다. 네, 그만큼 이렇게 많이 패인 것으로 이제 무게를 추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야, 1억 1,300만 년 전. 네, 대체 공룡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 아마 막 맛있는 거 먹고 싶다. 똑같았을 것 같아. 오늘 점심은 뭐 먹을까? 우리 아빠는 나만 미워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왜 앞선 세대의 지혜를 물려받으려 애쓰지 않고 노는데 이렇게 신경을 쓰는 것인가? 문을 쾅 닫지는 못하니까 나무 뒤에 숨었겠지. 그랬겠죠. 네. 그래요. 유럽도 네. 제가 본 뉴스는 유럽 네. 얘기였거든요. 아, 맞아요. 예. 혹시 돌 보셨을까요? 돌도 네. 있었고, 돌, 기둥도 있었고. 돌 얘기 먼저 해보면은 이제 헝거스톤이라는 돌도 발견이 됐는데요. 헝거스톤? 그렇습니다. 어. 이 헝거스톤에 뭐라고 새겨져 있냐면 어? 독일어로 나를 보면 울어라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봤어. 아, 보셨어요? 예, 이거 너무 슬프면서 시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나타났다라는 거는 그만큼 가뭄이 심각하다라는 그러니까. 거니까 울어라라는 건데 정말 웅디가 얘기한 것처럼 시적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잠수교에 있는 그 수위 그 마크처럼 네. 똑같은 거죠, 역할이. 맞습니다. 근데 이 돌이 드러나면은 지금 엄청 심한 가뭄이니까 그렇죠. 울어라. 맞습니다. 아. 그게 새겨져 있는 거고 일단 숫자도 새겨져 있는데 물론 그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새겨진 숫자는 1947년, 1959년 그리고 그 최근으로서는 2003년, 2018년이 돌에 기록이 돼 있다고 합니다. 예, 중국도 뭐 하나 나왔어요? 맞아요. 중국도 진짜 신기한 게 많은데요. 일단 3개의 불상이 발견이 됐고요. 그래요. 이 불상이 명시대 그리고 청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대요. 이야. 어마어마하죠. 그래요. 스페인에서는 더 신기한 게 나왔는데요. 음? 고인돌도 나왔고요. 예, 제가 본 가장 그 눈길을 끄는 뉴스가 이거였어요. 로마군의 요새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멋집니다. 너무 멋지죠. 예. 그리고 이탈리아 로마에서는 네로 황제가 건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다리의 일부도 발견이 됐습니다. 야, 엄청 뭐가 많이 나왔네. 진짜 많이 나왔어요. 아유, 대단합니다. 우리가 가물을 반길 건 아니지만 이 유물들의 발견은 진짜 소리를 지르게 만들더라고요. 저는 그 중국 유물이 가장 뭔가 참 저 유물들은 행복하겠다, 인격이 있으면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명청 시대 문화재 남아 있는 게 중국에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문화 대혁명 때 젊은이들이 다 부셔버려가지고 남아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말만 있는 거야. 그 뭐 무슨 공자의 묘부터 해가지고 포청천 관 뭐 다 부셨어요. 아무것도 없어. 명청 시대 사실 그렇게 옛날도 아닌데 조선 시대 거잖아요. 맞아요. 그 시대 것도 남아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물 아래에 있었던 덕분에 살아남을 수 살아남았다가 있었다. 이번에 발견되었다. 그렇죠. 그래요. 맞습니다. 음. 네, 그런데 이렇게 유물이 발견된 건 의미가 깊지만 가뭄 자체는 정말 심각하잖아요. 그래요. 중국에서는 인공비를 내리겠다, 그러니까 구름씨를 뿌리겠다라고 했는데요. 이 구름씨라는 거는 구름의 수분을 좀 무겁게 인공적으로 만드는 화학 물질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적으로 공장도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가뭄으로 인해서 너무 더워졌고 전력 공급이 어려워지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현대차를 비롯해서 주요 자동차 배터리 제조사가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공장 가동을 멈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좀 지속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헤드라인 가볼게요. 두 번째 소식은 3년 만에 열리는 멍때리기 대회입니다. 이거 얼마 전에 제가 오프닝에서 맞아요. 전해드렸어요. 맞아요. 그래서 멍때리기 대회뿐만 아니라 이때 가을을 맞아가지고 또 행사가 굉장히 많이 열린다고 해서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네. 우선 멍때리기 대회부터 얘기를 해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뒤처지거나 무가치하지 않다라는 이 통념 이걸 깨기 위해서 기획된 행사인데 무려 3년 만에 다시 열리는 거고요. 이번에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셔가지고 조기 마감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 머릿속을 비우는 일은 그렇죠. 이거는 능력이
능력이에요. 훈련 없이 하기 어렵습니다. 진짜. 예. 진짜 맞아요. 그래요. 근데 저는 좀 신기했던 게 이 대회의 존재는 알았는데 이거를 누가 멍을 잘 때리는지 어떻게 평가하지? 했는데 그 방법이 있더라고요. 심박수를 측정을 하고요. 그렇지. 네, 누가 가장 멍한 상태인지 확인을 하고 이제 15분마다 이 참가자 근처에 가서 이게 멍 때리고 있는 건지 그 상태를 확인한다고 해요. 특이한 거는 카드를 3가지 주는데요. 예? 빨간 카드를 들면 마사지 좀 해주세요. 저 이완 좀 될 수 있게. 그리고 노란 카드는 부채질 좀 해주세요. 그리고 파란 카드는 저 목마르니까 물 좀 주세요. 이런 의미라고 해요. 그러니까 최대한 멍을 잘 때릴 수 있게. 말도 하면 안 되는구나. 그렇죠. 네, 신기합니다. 네, 그렇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강 축제도 다시 열립니다. 예. 야시장 그리워하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네, 이번 달 26일부터 재개돼서 10월 29일까지 매주 금요일, 토요일에 반포 한강공원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길거리에 버스킹 공연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없었잖아요. 같이 진행된다고 하니까 볼거리도 많을 것 같아요. 참 이 걷기 좋은 계절에 볼 것도 많고. 네. 혹시 뭐 다른 행사들 같은 것도 있나요? 걷기에 좋은 행사들도 있는데요. 이 서울시가 오는 9월 1일부터 한강의 옛 이야기를 따라서 걷는 한강 역사 탐방을 진행한다고 해요. 전 코스가 다 무료라고 하니까 아하. 우리 또 가을바람 맞으면서 걸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 걷는 걸 돈 받는다고 하면은 승질나요. 아무리 날씨 좋아도 승질나요. 옛날 좋은 이야기, 역사에 대한 얘기 들으면서 걸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퀴즈 어디서 나옵니까? 앞에서 나와요. 앞에서 나와요. 이 멍 때리기 대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가뭄 이야기에서 나오는군요. 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아까 근데 뭘 강조했더라? 강조한 거 없었던 것 같은데? 강조는 안 했고 예. 제가 그러면 장소로 힌트를 드릴게요. 미국 텍사스에서 발견됐었다. 텍사스? 텍사스. 전기톱 살인마. 오늘 얘기 안 했잖아요. 그렇구나. 아까 텍사스에서 그렇죠. 뭐가 나왔다. 그렇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바로 들어가 볼게요. 네, 전 세계적으로 가뭄이 심각해지면서 미국 텍사스에서는 1억 년 전 이것의 발자국이 발견됐습니다. 무엇일까요? 1번 참새, 2번 인간, 3번 공룡.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2부 시작하자마자 당첨자 발표해드릴 거예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커모도어의 이지 들으면서 2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불러다오 웅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허지웅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자, 퀴즈 정답 3번 공룡이었고요. 공룡. 선정답자 박재현님, 최유미님 축하드려요. 햄버거 보내드리겠습니다. 햄버거 맛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정답자 0340님, 김완수님, 내일해님. 성함이 굉장히 여유롭고 긍정적이고 좋습니다. 내일해. 숙제했어? 내일해. 내일해님. 이 세 분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정기수님이 또 어제 우리 과자 보내주신 정기수님. 2324 쓰시는 정기수님이랑 그러니까 정기수님이 활동하시는 분이 두 분 계시는구나. 두 분 다 늘 감사하고 늘 소중한 존재입니다. 감사드리고 자, 오늘 히스토리 월드 오늘은 역사 속의 동물 숭배에 관련된 이야기로 함께 해보겠습니다. 재밌겠죠? 광고 듣고 썬킹 교수 박광일 작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과거 속 역사를 통해 현재를 들여다봅니다. 히스토리 월드 역사 여행 전문가 역사 귀요미 박광일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야사의 달인 역사 개그맨 킹과 제너럴 히스토리 프린스 썬킹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소를 사랑하는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동물 숭배니까. 동물 숭배니까요. 9296님께서 또 우리 이 히스토리 월드 코너를 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옥냥이 청취자분이십니다. 제가 팟캐스트로 히스토리 월드를 쭉 듣고 있는데요. 세 분이 자주 사용하는 말을 발견했어요. 박광일 작가님은
사실은 하시고 썬킹 교수님은 진짜라니까요 하시고 웅디는 박 작가님이 말씀하실 때 리액션으로 오 하고 썬킹 교수님이 말씀하실 때 리액션으로 오 라고 하신다고. 야 이거 우리도 모르는 사실을 이렇게 딱 찾아내셨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기록이든지 자기가 한 기록이 있고 남이 본 기록이 있고 이걸 두개를 맞춰봐요.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 뭐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 보면 그 쪼라고 하잖아요. 그게 네. 있는데 본인은 몰라 그거를. 아 그렇지. 맞아요. 네. 나 그 말 쓸 때마다 내가 말하면서도 늘 궁금했는데 그 이제 보통 많이 쓰잖아요. 쪼라는 말. 그러니까. 걔는 그 쪼가 있어. 맞아. 그게 조에서 온 거겠죠? 그렇겠죠. 예, 성조할 때 조. 를 가리키는 것 또 같은데.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죠? 이걸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너 가요계에서 진짜 많이 써 그 말. 뭘? 걔는 그 쪼를 없애야 돼. 맨날 너는 그 쪼가 있어서 안 돼. 막 맨날 똑같이 말하다가. 오늘은 제가 진짜라니까요를 한 번도 쓰지 않겠습니다. 과연. 카운트 하세요. 전 안 써. 전 사실은 한 2번 정도만 쓸게요. 한 번 쓴 거예요 지금? 이게 이런 거지. 박강현 작가님은 이 사실을 알려주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썩힌 교수님은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를 늘 강조를 해야 되고. 야사 전문가니까. 이 사료가 별로 아니죠. 없어요. 아, 너무 웃기다. 우리 9296님 관찰력이 대단하십니다. 팟캐스트로 쭉 듣고 있으면은 이게 관찰이 또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네. 긴 시간 장거리 운영하실 때 히스토리 월드 애용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자, 오늘 주제가 역사 속의 동물 숭배예요. 저 이거 굉장히 오늘 재밌을 것 같아요. 동물 숭배. 예. 뭐 저는 동물 숭배라기보다는 이제 그 신이 동물로 변하는 케이스. 뭐 다 아시다시피 그리스 신화에서 많이 나오죠. 그리스 신화는 예. 솔직히 아이들이 보면 안 되는 신화예요. 그 제우스가 맨날 동물로 변해서 뭐 하죠. 예, 뭘 합니다. 그래서 예. 오늘은 제우스의 황소사랑. 근데 제우스 얘기하면은 오늘 그 우리 미성년자 청취자분들도 계시는데. 아까 제가 그걸 잘해요. 수위 조절. 수위 조절을 잘한다. 잘해. 얼마나 잘하는지. 또 어린이 또 이 뭐라 역사 클래스 많이 하잖아 내가. 알겠습니다. 제우스는 동물을 그만 사랑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고 우리 박광일 작가님은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동물이 굉장히 많은 역사 속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예. 이제 가장 많이 등장을 할 때 그리고 또 약간의 인격을 가지고 등장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건국신화. 건국신화. 네, 그래서 아래서 이제 태어나고 고조선부터 시작해가지고 삼국의 건국신화와 관련된 얘기들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의외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뭔가를 숭배하는 게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이게 희한하죠. 왜냐하면 동이족의 특성으로 그 어떤 제사, 제의 이런 데 그렇습니다. 능하다고 했는데 그런데 뭔가에 빠지기는 빠지는데 어떤 무형이라든지 아니면 인격화된 어떤 사람 신에는 잘 빠지는데 이런 동물에는 빠지는 게 없어요. 동물에는 안 빠진다. 네, 그래서 동물에 대해서는 그냥 일정한 뭔가 신성을 부여하긴 하지만 그건 어떤 의례 속에 등장하는 상징으로 그렇죠. 봉황 같은 거. 등장을 하게 되는 예. 그런 건데 그렇다고 그걸 내가 뭘 집에다 모셔놓고 숭배를 한다거나 그 이상하지. 이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일본은 별의 별걸 다 숭배하잖아요. 어. 쥐, 벌레, 심지어는 붓신도 있잖아요. 붓신한테 기도하면은 공부 잘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격차들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애니미즘은 안 맞는 나라고 샤머니즘이 맞는 나라고 샤머는 사실은 이제 어떤 신의 중개자로서 역할을 하게 되니까 예. 이제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그래서 상징에 대해서는 얘기가 가능한데 숭배에 대해서는 고려 조선 시대에는 굉장히 드물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고려 이전에는 그래도 또 동물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신성함을 부여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 사례를 좀 찾아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방금 애니미즘, 샤머니즘 이런 말씀해 주시니까 문득 이제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래 나중에 생각해 볼 때 그 말 참 잘못됐다고 생각했던 게 당시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가르치는 교과서 내용에 우리 때는 그렇게 표현했었어요. 하급 종교, 그다음에 고등 종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후에 뭐 기독교나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종교 같은 경우에는 고등 종교고 다른 종교들은 막 그렇지 못한 종교고 그렇죠. 급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실제로 뭐 저희 때는 미신이라는
그런 말도 썼었죠. 표현을 많이 썼었죠. 그래서 이제 샤머니즘, 애니즘뿐만 아니라 우리 전통의 상당 부분을 미신으로 몰아넣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다시 복구시키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역사 속 동물 숭배에 걸리는 이야기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야, 재밌을 것 같습니다. 누구부터 가볼까요? 네, 한국부터 가보죠. 예.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널리 알려진 이제 어떤 동물 숭배의 대상이 됐던 것들은 호랑이, 그다음에 곰 이런 얘기들은 있는데 이런 얘기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으니까 호랑이는 워낙 무서워서 빼고 이제 의외로 한국 고대사에 많이 등장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곰, 호랑이 빼고. 호랑이 빼고. 곰과 호랑이 빼고. 곰과 호랑이 빼고. 네. 그러면은 개, 닭이 많이 나와요. 닭. 그래서 황남대총 안에서 그 발굴된 내용 중에서 달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달걀을 넣었던 달걀?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달걀에 비해서는 규모가 메추리알과 달걀의 중간 정도. 사실은 지금 양계장에서 기르고 있는 닭은 굉장히 개량이 된 거고요. 예. 그러니까 알을 낳도록 최적화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달걀을 구했으니까 굉장히 규모도 작습니까? 크기도 작고요. 그런데 그 달걀을 넣었던 이유가 뭘까? 그런데 그 무덤들이 대체로 김씨들의 무덤이거든요. 아이고 우리 또 집안 어르신. 그렇죠. 그럼 이제 4세기에서 6세기 정도의 어떤 무덤들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돌무지 덧널 무덤이니까 그런데 그 김씨들의 시조 바로 알지가 처음 세상에 등장할 때 그것을 알렸던 인물이 바로 닭이었죠. 아하. 그래서 닭이 울었던 숲이라고 해서 이제 그 신성한 숲을 계림이라고 불렀고 이 계림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신라를 상징하는 말이 됐는데 그렇지. 근데 닭이 여기만 등장을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박 씨의 부인이었던 아령 부인도 처음에 등장할 때 입에 부리 모양이 닭이었다라는 기록이 등장을 하고요. 그럼 이제 문제가 좀 있는 게 아닌가요?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 진단이 필요하죠. 그다음에 이제 저희 할아버지 혁거세 할아버지는 알에서 나왔고 동명성왕도 알에서 나왔고. 김씨 두 분이 지금 김씨 박씨인데 두 분 다 좀 그러네요. 김씨는 박스에서 나와서. 적어도 나는 포장돼서 나왔어요. 저쪽은 포장이 안 됐어. 금색 박스에서 나와서 이제 성을 김이라 해라. 그다음에 신라말로 아기를 알지라고 하니까 김알지. 그렇게 해서 이름이 붙어보던 거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박혁거세 같은 경우는 나온 게 박이잖아요. 그래서 너 성 박씨로 해라. 그래서 박씨가 됐어요. 근데 동명성왕은 왜 고씨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근데 어쨌든 또 그 옆 동네 가야에서도 수로왕과 그 형제들이 전부 다 알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당대의 닭에 대해서 뭔가 특별한 이미지를 부여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굳이 우리는 숭배의 개념으로 두지는 않았지만 닭에게 뭔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고려 조선 때까지 민간에 전달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닭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둠을 몰아내고 새로운 것들을 맞이하는 존재. 그러니까 새벽에 우는 새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광명을 상징하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박이라고 하는 의미하고 또 다른 의미는 밝아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성씨 박씨를 쓸 때 리을 기억 받침으로 쓰는 분들, 그러니까 옛 그 표현으로 그건 밝아진다의 박자거든요. 맞죠. 이제 그런 의미로 같이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개념들을 적용시키니까 이 닭이 자연스럽게 그 뭔가 그냥 일반적인 동물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출세를 했다. 야, 개 탔다? 너 벼슬 달았구나. 벼슬. 그러네. 이게 벼슬이 닭 벼슬을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닭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출세를 하고 머리에 관을 쓰는 모습이 딱 보니까 숱하게 벼슬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너는 이제 벼슬을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그 관직을 가리킬 때 벼슬아치 뭐 이런 표현이 이제 거기에서 등장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큰 벼슬을 한 사람이 한턱 쏘면은 야 통이 크다 통 큰 치킨 뭐 이렇게 하는 건가요? 간접한 거 하지 마십시오. 미안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심지어 이제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닭이라고 하는 것들이 5가지 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닭이 이제 벼슬을 가지고 있으니까 학문이 뛰어난 존재고 그 다음에 이제 발톱으로 싸우니까 무예에 뛰어난 존재고 적을 봐도 물러서지 않으니까 용감한 존재고 그러니까 투계 같은 것들을 염두에 두면은 무섭죠.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본 적이 없는데 먹을 것을 함께 나누는 행동. 닭이요? 그렇대요. 나는 그런 거 못 본 것 같은데. 동물병원 가야 돼요. 원래 닭을 일건 뺏어 먹어 서로. 그러니까 닭 모이집 먹을 때 보면 엄청 전투적인데. 싸워 얘네들이요.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외갓집에 가서
그 외할아버지가 개구리를 잡아오라는 거예요. 닭한테 닭이 알아들어요? 야 가서 개구리 잡아. 아니. 박광현 선생님. 외할아버지가. 그래서 이걸 왜 잡아오라 그러지? 처음에는 개구리를 그래서 수십 마리를 잡아갔거든요. 수십 마리? 그때만 해도 개구리 개구리가 헌터네? 널렸을 테니까. 옛날에는 그냥 그 저수지에서 한번 그냥 쓱 한번 훑으면은 참개구리 같은 게 있어서 뭐 그물 같은 걸로 그냥 툭툭툭 치면은 다 잡아왔거든요. 잡아오니까 그거를 닭을 주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닭이 좀 무서운 존재인데 어쨌든 닭은 어짐달. 뱀도 잡아먹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 닭이 그리고 그 발 보면은 무서워. 무서워. 되게 무섭게 생겼어.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그 자하문에 보면은 예. 그 나무 닭을 달아놨어요. 나무 닭. 네, 닭 모양으로. 왜냐하면은 자하문에서 그 북쪽을 바라보면 모양이 진해 모양이에요. 아, 지네를 잘 먹죠, 닭이.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진해가 닭을 먹지만 닭도 진해를 먹죠. 그 진해를 키울 때는 닭고기로 진해를 키우거든요. 유인을 해요. 진해를 그러니까 잡아야 될 사람들은 닭국을 끓여요. 그런 다음에 그걸 밑에다가 깔아놓으면은 지네들이 그 닭국을 먹으러 들어와요. 그럼 그거를 잡고 근데 그 지네를 또 잡는 동물이 닭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네와 닭은 서로 상극이거든요. 재밌다. 네. 그런데 그 자하문에다가 그 나무 닭을 달아놓으면은 그 지네의 사악한 기운이 들어오지 못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용감함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이미지에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고요. 김미연님이 우리 성이 이제 김씨신데 김미연님이 저 닭띠인데요. 자부심이 느껴지네요. 69년생이시군요. 그렇지. 야, 그런 거 옛날 사람들은 이런 거 되게 잘 알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거 가지고 원래 대화를 시작을 해요. 닭띠 69년생이시네요. 네. 옛날 사람. 81년생일 수도 있습니다. 뭐요? 81년생일 수도. 아이, 그건 불가능해. 네. 그쪽까지 계산 안 돼. 방금 손살이 치는 거 봤어요? 와 진짜 뻔뻔스럽다. 마치 어떤 사람은 나를 81년생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것처럼 손살에 야 정말.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편으로 닭이 때에 정확히 맞춰서 울기 때문에 예. 이제 그래서 믿을 신자를 상징하는 그래서 닭의 빛깔이 기본적으로 5색깔 특히 수탉 같은 경우는 그 색깔을 대충 맞추면 5색깔이 된다 그럽니다. 빨간색, 노란색, 하얀색 또 뭐가 있지? 뭐 그다음에 약간 뭐 그 검정색 뭐 이런 것들 검정색도 있구나. 네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닭 자체가 그래서 뭔가 미나 같은 데 그려지면은 그게 그냥 닭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의 오복 그래서 수복 강령을 상징하는 그런 어떤 존재로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너무 호랑이, 곰 같은 맹수에 빠져 있었지만 실제로 옛 조상들이 생각할 때는 닭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고 거기에 여러 가지 상징을 부여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보면은 숭배까지는 아니어도 굉장히 귀하게 여겼다. 그래서 종묘 제례학에 보면은 그 수를 따르는 잔 중에 닭 모양의 잔도 있거든요. 뭐 닭 머리 모양인가요? 아니면은 몸통 모양. 몸통 모양으로. 네,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그 술잔을 만들었으니까 역시 닭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어떤 동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닭에서 비롯된 동물이 이제 봉황. 네, 사실은 닭 머리가 봉황 머리거든요. 상상의 동물. 네, 그 봉황은 이제 여러 동물을 합쳐놓은 거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닭이 가지고 있는 존재감은 고대에서부터 근대까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는 그런 거 되게 신기해요. 서로 문화적 교류가 없던 나라들 간에 심지어 어떤 다른 문명들 간에 그 어떤 그 신비한 신화적 존재들이 보면은 각기 다른 동물들의 조각을 붙여놓은 게 많아요. 그렇죠. 스핑크스나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봉황도 마찬가지고 봉황도 그렇고 해태도 그렇고 용도 마찬가지고. 용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게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거기에서 자신들이 생각했던 인간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어떤 존재를 동물의 각각의 특징에서 찾아내서 거기에다가 일정한 신성함을 부여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큰 맥락은 있습니다. 새 아니면 용이라고 하는 어떤 뭐 상상 속의 동물이라는 맥락은 있지만 합쳐놓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우리 그러면 닭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위가 현대로 들어오면서 급격히 떨어진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꿩 대신 닭이라는 말이 사실은 잘못된 말이 그러니까 잘못된 뉘앙스로 쓰여요. 그러니까 꿩 대신 닭이 꿩이 없으니까 꿩은 귀한 거고 닭은 흔한 거고 허란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조선시대 양반들의 식생활을 보면 닭은 굉장히 귀하게 여겼고요. 꿩은 쉽게 잡아먹었어요. 진짜. 그 이유는 닭은 달걀 때문에 길렀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잡아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생산이 계속 가능한 어떤 일종의 자산이네. 자산.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비싸요. 닭값이. 그런데 꿩은 겨울에 사냥 나가면 여러 마리 잡거든요. 그냥 먹으려고 잡는 거예요. 꿩은. 기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해 겨울에 냉면도 끓여야 되고 그다음에 떡국도 끓여야 되는데 꿩을 못 잡았어요. 그러면은 닭이라도 눈물을 머금고 닭이라도.
아, 그게 꿩 대신 닭이구나. 그 원래 뜻이 그거였고 그래서 뜻이 반대가 됐네. 예, 그래서 실제로 그 고기를 드셔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꿩고기는 잔뼈가 많아서 먹기가 힘들어요. 근데 닭은 잘 끓이면은 뼈가 싹 다 무너지거든요. 예. 원래 그 냉면 육수는 꿩고기 가지고 만들어요. 옛날에 예. 지금도 그 정말 정통 오리지널 냉면집에 가면은 그 꿩 육수를 써요. 네. 저 북한산점 넘어가가지고. 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근대로 넘으면 사냥이 점점 없어지니까 닭을 쓰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것 대신 나쁜 것이 아니라 원래 쓰던 것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더 귀한 거 쓰겠다. 진짜 잡아먹으면 안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어렵게 결정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전혀 그래- 몰랐어. 네, 그래서 이제 이 닭에 대한 개념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굉장히 달랐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선사는 말할 것도 없고 조선시대에 있어서도 닭이라고 하는 존재는 조금은 특별한 여러 근처에서 볼 수 있는 동물에 비해서는 좀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송정은님은 우리는 역시 치킨의 민족이군요.라고 이거 해주셨고. 해외에 나가면은 가장 외국인들이 사랑하는 한식 1위가 치킨이래요. 그 치킨을 한식으로 이제 인정을 그래, 하는 거야. 한식이지. 그러니까 이거 우리 나중에 이것도 해야 돼요. 어떤 거요? 짜장면, 짬뽕, 탕수육은 이제 우리 한식으로 인정을 해야 될 때가 왔어요. 중국집이란다. 우리 저기 중국 식당을 가면은 실제 없잖아요. 우리가 먹는 짜장면은 중국 가서도 코리아타운에 가서 먹을 수가 있고 짬뽕이란 음식은 아예 중국에서 탄생 자체를 안 한 음식이거든요. 아하, 그렇구만요. 탕수육 비슷한 건 있죠. 탕수육은 탕수리찌라고 있는데 탕수리찌. 그거는 처음에 지금 홍콩을 장악한 영국인들을 위해서 광동성 사람들이 영국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준 음식이에요. 그럼 광동 탕수육이 원조네? 그렇죠. 광동 음식이 원래 달아요. 아, 나중에 이거 합시다. 이런 거는 되게 뭔가 진실성이 느껴지는데. 진짜로? 그렇죠. 진짜요? 네. 근데 이제 다른 어떤 역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은 네. 급격히 신뢰도가 하락하는 이 놀라운 일. 야, 오늘 근데 그 세계사 속의 동물 숭배 관련해서 이집트 안 가져오셨어요? 이집트를 하려고 하다가 나 가져오실 줄 알았는데. 그 고양이 거기까지네. 어. 이제 일단은 그 소 얘기가 재밌어가지고. 아,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유럽이 탄생한 건 소 때문이다.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냥 내 짧게 얘기해야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얘기인데 이집트 기원전 500년 전, 기원전 500년에 그 이집트가 그때까지는 굉장히 강성한 대제국이었는데 어디 가서 꿀리지 않는 대제국이었는데 한 번에 털려서 그 이후로는 다시는 그 지위를 회복하지 못한 페르시아에 정복을 당했는데 당시에 페르시아가 이집트를 정복하는데 썼던 주요한 전략이 방패에다가 고양이를 묶고 자기 몸에도 막 고양이 막 묶고 갑옷에 고양이 얼굴 그리고 그렇게 해서 들어갔다. 이거 고발해야 돼요. 동물학대죄로 이거. 그러니까 그럼요. 이집트 사람들은 고양이를 당시에 너무 숭배를 해서 그렇죠. 감히 이 몸에 고양이를 묶고 있는 페르시아 병사들을 찌르지를 못했다. 지금 우리 집 앞에 있는 동물병원에 가면 나 너무 감동이에요. 왜요? 뭐라고 적혀있는지 알아요? 딱 이 동물병원 안에 이집트 만세? 파라오 만세가 아니라 고양이는 한때 인간들의 숭배를 받았다. 그들은 아직까지 그걸 몸으로 기억한다. 야, 이 명언이야 그 동네. 그렇죠. 바스테트라고 하는 신이었었죠. 맞아. 고양이 얼굴을 하고 있는. 참 제가 그거 왜 궁금했었냐면은 이집트 우리 4대 문명으로 배우잖아요. 엄청 강성한 제국이었고 성경만 보면은 뭐 이집트가 세상에서 제일 강성한 제국 같은데 알렉산더 대왕 이야기 읽어보면 그 이제 기원전 300년대에 활동하신 분 얘기인데 이집트 정복하는 얘기는 너무 쉽거든요. 그렇죠. 정복이란 말도 안 어울려. 그냥 들어간 거야. 그래서 이렇게 약한 나라인가? 해서 왜 이렇게 약해졌지 하고 찾아보니까 벌써 결국 한번 고양이 때문이었다. 벌써 한번 크게 약해진 부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이집트에서는 바스테스라고 해가지고 아예 고양이를 신으로 숭배를 했었어요. 방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말이. 야, 남의 얘기 안 들어 역시. 야, 뭐라고? 박근혜 작가님 하고 한 1분 30초 전에 얘기했는데 뭐라고요? 얘 귀가 안 들려 이제. 알겠습니다. 보청기 협찬 안 들어와요? 자, 오늘 역사 속 동물 숭배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자, 고대 이집트에서 이 동물이 많이 미라나 벽화로 발견될 만큼 사랑이 아주 남달랐는데요. 이 동물이 죽으면 눈썹을 밀고 3개월간 애도 기간을 갖게 됐고 이 동물을 함부로 죽이는 사람은 사형까지 처했다고 합니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숭배했던 이 동물은 과연 뭘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원숭이, 2번 고양이, 3번 거북이. 힌트. 보이는 라디오로 지금 썬킴 제 옷을 보십시오. 온 사방에 이거 털이에요.
제가 걸어 나가면 뮤지컬 캐트 찍고 나온 줄 알아요. 이거 확대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늘 입고 오시는 옷이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이라뇨. 엉망진창이에요. 동물 사랑이 증거예요 이거. 저는 정답, 잘 털고 오는데 그렇게 붙이고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체리필터의 낭만 고양이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허지용 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히스토리 월드 박광일 작가, 썬킹 교수 모시고 역사 속 동물 숭배에 관련된 이야기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히스토리 월드 뭐 아까도 언급해드렸습니다만은 팟캐스트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어디 뭐 장거리 여행하실 때 한번 그냥 쭉 정주행하시면 그것도 굉장히 즐겁다는 제보를 많이 들었습니다. 서울 부산 한 번 더 왕복하실 거예요. 안 돼. 그게 무려 119편까지 나왔던데요. 이야. 우리가 그렇게 오래됐구나. 네, 그러니까 저도 몰랐는데 예. 저는 한 5, 60개 되겠지라고 봤는데 딱 보니까 119. 어이구. 알게 모르게 해외에서도 많이 들으실 거예요 아마. 우리 생각하면서. 해외 청취자 많으세요. 이런. 그렇습니다. 자, 우리 히스토리 월드 오늘 역사 동물 숭배에 관련된 이야기 앞서서 박광일 작가님이 우리 닭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전혀 몰랐던 이야기들도 많이 듣게 되고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특히 그 우리 꿩 대신 닭. 그렇죠. 머릿속이 아주 단단히 각인됐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래서 이제 닭 보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귀하게 여기시면 좋을 것 같고 먹는 거에 어쩔 수 없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그 말을 쓰고 있는 흔한 쓰임과는 전혀 정 180도 반대로 네. 원래는 그렇게 소중한 걸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표현한 것이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재밌었어요. 홍민표님이 질문 있어요. 일본인들은 왜 고양이를 특히 더 좋아할까요? 해주셨어요. 다음 시간에 두 분 다 모르시는구나. 두 분 다 몰라. 이게 짐작 가는 아니, 부분은 이거는, 있는데 사실은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 연원이라든지 내력 같은 게 일본 자체에서는 이제 여러 동물들을 신호로 여기는데 그 중에서 고양이가 좀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기는 하거든요. 저 메이지 유신 때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누군가 바로 잡아주실 수 있으면은 틀렸으면은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썬킹 교수님이 네. 세계사 속의 동물 숲에 말씀해 주실 텐데 네. 개 이야기는 없나요? 고양이 얘기 한참 했더니 개가 좀 아쉬울 것 같아. 사실 개야말로 제가 최근에 읽은 그 역사 서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 개의 역할을 굉장히 크게 높게 평가하면서 사실 우리가 가장 먼저 그리고 거의 아마도 유일하게 거의 동업 관계처럼 설정된 그 관계를 가지고 있는 동물이 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가장 먼저 우리가 길들이는 데 성공했고 아마도 유일하게 길들일 수 있었던 동물이기도 하고 네안데르탈인이 우리 현생 인류 호모사피엔스에 비해서 키도 훨씬 크고 어깨도 넓고 힘도 세고 뇌도 더 크고 물론 이제 측두해부도 작았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졌던 이유가 우리한테 졌어요? 우리 조상들에게 졌지. 근데 네안데르탈 비슷하게 생긴 분들 계세요 요즘. 가끔 볼 때 가끔 근데 이게 좀 지나치게 크신 분들 있잖아요. 혹시 네안데르탈 그 소리 아닌가 살아남은. 혼혈일 거야. 혼혈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때 상호 있었다고 하니까. 있었어 그때. 근데 아무튼 그 결정적인 이유가 그 책을 쓴 저자의 이론에 따르면은 호모사피엔스가 개와 동업 관계를 맺은 덕분에 그게 굉장히 주요하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뭐 같은 객과로 봤을 때 그 그 태무진의 소속이었던 그 보르지긴족 같은 경우에도 그 늑대의 후손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로마 같은 경우는 쌍둥이도 이제 이리가 키웠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객과가 신화에 많이 등장을 해요. 그 사실 두뇌 싸움으로 호모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을 이기고 말고 할 게 없고 사실 정말 극미한 차이밖에 없어가지고 체력도 훨씬 약한데 어떻게 이길 수 있었냐. 도구도 비슷한 걸 쏘는데 무기도 비슷했고 결국 개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읽기에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무슨 책 제목이 뭐예요? 책이요? 네. 다음에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괜히 광고가 되니까. 그래서 개가 좀 섭섭해하지 않을까. 잠깐만 있어라. 알았어. 준비한 게 없구나.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소 얘기한다고 소 얘기. 얘네 준비한 것만 얘기해. 딱 하면 나와야지. 그게 아니라 일단 소 얘기를 했다고 공약을 했잖아요. 알겠어요. 약속을 지켜야 돼. 물론 개 얘기 바로 할 수도 있어요.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세계사 속의 우리 소 이야기. 소 이야기. 소를 숭배한 이야기.
지금도 있는데 뭐. 소를 숭배한 동네는 많아요. 예전에 예. 그 지금의 튀르키예 예. 인 히타이트족 같은 경우에도 히타이트 제국 같은 경우에도 소의 머리를 신으로 숭상을 했고 한데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제우스 신화,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 소가 안 나오는 섹션이 없어요. 그렇죠. 그 에우로페를 납치할 때도 소의 모양으로 갔었죠. 흰 소로 자기가 펑 변신해서 갔죠. 하얀 소. 하얀 소. 그리고 그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그러니까 제우스가 이제 에우로페라는 페니키아 지금의 그 시리아 지방에 있던 나라의 공주를 보고 짝사랑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사랑이 많아? 근데 의외로 보면은 그 제우스가 짝사랑했던 에우로페가 족보를 보면 자기 증손녀예요. 자기 증손녀. 아우 진짜 정말. 아유. 그래가지고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은 제우스가 일단 가장 유럽사의 그 방점을 찍은 것이 하늘에서 봤어. 정말 아름다운 지상세계구나. 제우스가. 제우스. 난 제우스야. 제우스가 이제 구름 몰고 드라이브 쫙 하면서. 야 손오공 근두운 잠깐만 빌리자. 그래서 밑에를 다 봤어. 어? 밑에를 봤어. 밑에 봤는데 지금의 이제 발칸반도. 발칸반도에 한 아름다운 여인이 바닷가에 있는 거예요. 눈이 좋아. 와우. 빠라바바바밤 저 여인. 코리아. 해서 내려갔어. 이름이 이오라는 여인이에요. 2510이라고 구구단 하지 마시고. 아무도 안 했어. 아무도 안 했어. 2호. 2호란 여인이에요. 예. 그 처음에 추파를 던졌어. 그렇지. 난 제우스라고 하는데 신이거든요. 저 같이 데이트 좀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2호가 거절해서 처음에요. 저 임자했어요. 저리 가세요. 신 싫어요. 신 싫어요. 그래서 도망을 가니까 이제 약간 뭐라고 당황한 거죠. 내가 잘하는 거 또 해야 되겠네. 변신. 진짜 싫어. 펑! 뭐로 변신했냐면 흙구름으로 먹구름으로 변신한 거예요. 그래서 먹구름으로 싹 이 2호를 끊어 안아요. 이거를 하늘에서 누가 봤냐? 헤라. 그분이 보셨겠지. 집사람이 본 거야. 해라. 너 잘해라. 그리스 신화의 파놉티콘. 맞아. 어디서든 제우스를 바라보고 있다. 그러니까 어디서든 그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냐 스팅의 노래 I'll be watching you. 이게 상당히 무서운 얘기라니까. 헤라는 무섭습니다. 네가 어딜 가든 나는 널 볼 거야. I'll be watching you. 질투의 신. 맞아. 질투의 여신. 질투의 여신. 헤라. 딱 봤네. 근데 이말 해야겠다. 저는 헤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좋아요? 주체적이어서. 그러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헤라한테 딱 걸린 거예요. 저 양반이 또 저러고 있네. 내려갔어. 여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내려오는 게 본이잖아. 그래서 갑자기 자기가 아니라 2호를 소로 변신시켜요. 뽕. 여보 뭐해? 뭐 몰라. 지금 소 염을 주고 있어. 소구나. 알았어. 여보 그 소지. 그럼 나 줘. 왜? 예? 먹게? 그러니까 어쨌든 줘. 이 소는 안 돼. 왜? 소라며. 빨리 이리 줘. 아니야. 여기 옆에서. 왜? 나 소 아니에요. 2호. 2호? 끌려갔어요. 어? 당연히 이제 헤라는 알죠. 이게 알겠지. 2호란 여인이 이제 변신한 소라는 거를. 신인데. 신인데 이제 끌고 가갔어. 지키게 만들어요. 아르고스라고 전설 속에 눈이 100개 달린 거인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지금도 이 대공 방어 시스템이 아르고스 시스템이거든요. 예. 모든 걸 다 본다고 해서 얘가 앉아. 잘 때도 50개 눈만 닫고 50개 보고 있어요. 지키게 만든 거야. 은매 좀 자기 좀 해주세요. 난 가만 있어. 아르고스가 계속 지키고 있는데 제우스는 안타깝잖아요. 난 저 2호랑 빨리 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변태. 이 그리스 신 중에 전령의 신, 이 사신인 헤르메스를 보내요. 예. 투구에 깃털이 달려 있죠. 그렇죠. 예. 헤르메스가 또 이 말빨이 굉장히 좋아 저처럼. 피리도 잘 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헤르메스가 이 아르고스한테 찾아가서 여러분 이거 진짜예요. 진짜라니까요. 여러 얘기를 이거 진짜예요.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슬슬 잠이 드는 거예요. 2호가 듣다가 아니 그 지키고 있던 아르고스를 수문지기 바디가드를 잠을 재운 거예요. 헤르메스가 가자 100개 눈이 다 닫혔어요. 99, 100 다 자지. 그때 목을 팍 쳐가지고 이 아르고스를 죽여버려요. 이거를 본 뭐라고 할까
이 헤라가 안 되겠다. 쟤 쫓아보내자. 헤르메스를. 응? 헤르메스를. 아니 저기 이오라는 그 황소를 아예 먼 데로 쫓아보내자. 날아라 파리 부대여. 똥파리들이 날아가지고 소한테 붙은 거예요. 아이고. 그 이오한테 얼마나 따갑겠어. 온몸이 다 파리인데. 뜨거 엄매 하다가 바다에 뛰어들면은 똥파리가 없어지겠지. 그래서 바다에 뛰어들어. 첨벙 엄매. 그래서 바다를 헤엄쳐 다니는데도 똥파리가 안 떨어져 나가요. 뭐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오가 헤엄친 바다라고 해서 지금 그리스와 이탈리아 사이에 있는 바다가 이제 이오니아 해가 된 거거든요. 네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이오가 똥파리 때문에 북극까지 가요. 안 떨어져. 계속 안 떨어지니까. 안 떨어져. 다시 내려와. 헤라의 똥파리니까. 네? 헤라의 똥파리니까. 그렇죠. 해똥이라고 하죠. 그렇군요. 줄여가지고. 예, 해똥. 북극까지 갔는데 추운데도 안 떨어져. 다시 에라이 모르겠다 해서 내려와요. 내려와서 어디에 도착을 하냐면은 지금 이스탄불에 도착을 해요. 이스탄불에. 이스탄불 뭐 예전 콘스탄티노플이죠. 그 앞에 있는 해협이 이제 보스포러스 해협이거든요. 보스포러스 해협이 말이 해협이지 가장 짧은 게는 1km의 폭이요. 정말 아주 좁구나. 한강이 2km예요. 예. 1km면 저쪽에서 야 그럼 들려요. 여기를 뛰어넘자 일단. 그래서 폴짝 뛰어넘어요.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보스포러스인데 보스가 소, 포러스가 뛰어넘다. 그렇지. 그래서 이오가 황소가 된 이오가 뛰어넘었다 그래서 보스포러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메소포타미아를 찍고 다시 이집트까지 가가지고 겨우 똥파리들이 떨어졌대. 이오가 뭐 키가 한 30m 되나요? 왜요? 그 뭐 그냥 한 걸음에 너무 멀리 뛰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 1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많이 생략을 한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겨우 똥파리를 처치한 이오가 그리스에서 신이 됩니다. 이시스 신이라고 해가지고. 이시스. 지금도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집트의 이시스를 쳐보시면 알겠지만 머리에 황소 뿔을 달고 있는 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시작은 바로 이오였다. 라고 이집트인들은 얘기하죠. 끝인가요? 네? 끝인가요? 그래가지고 또 이오가 이제 정착을 했어요. 예. 몇 대가 걸쳐졌어. 이제는 또 제우스는 아직까지 바람 피고 있고. 그러니까 제우스는 현대 제우스 같은 사람 있으면은 제 생각에는 만약에 미국처럼 진역을 내리는 양형 시스템이면은 한 4,000년 징역 4,000년 나오지 않았을까? 그 정도가 지금 제우스는 비웃을걸요? 잠깐 쉬다 나오지 뭐. 그랬는데 몇백 년이 흘렀어. 제우스는 아직까지 돌아다니고 있어요. 헤란 쫓아다니고. 이번에는 어디로 가냐? 페니키아 지방. 지금의 시리아, 레바논 그쪽이에요. 예. 거기서 또 제우스가 럴럴럴럴 하늘 날다 보니까 저기 또 미인이 있다. 내려가자. 하강 퓨 내려가서 바닷가에 도착을 했는데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우로페라고 그렇죠.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있는 거예요. 족보 따져보면 보면 자기 증손녀예요. 에우로페가 진짜 예뻤대요. 그렇죠. 에우로페가. 예. 근데 에우로페가 당시 이제 그리스어로 무슨 뜻이냐면은 넓은 얼굴이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얼굴이 넓은 여자였지 않을까. 아니야. 어떤 그 넓은 그래요. 그래요. 알았어요. 에우로페한테 사랑에 빠졌어요. 어떻게 매력을 내가 어필할까? 그래. 아름다운 황소로 변하자. 이제 그렇지. 지가 황소로 변하는 거야. 흰 황소로. 펑! 뿅. 처음엔 약간 무서우니까 안 닿았어요. 에우로페가. 황소인데 어떻게 다가갈까? 정말 털이 이뻤대요. 흰 털이. 다가가서 쓰다듬어 보니까 가만히 있고. 뭐 털이 날려. 털이 막 날려. 털이 샥.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꽃을 따가지고 머리에 화관을 씌웠다는 얘기도 있고 꽃을 따가지고 콧구멍에 꽃을 꽂았다는 얘기도 있고. 예. 시동이 걸리나요? 이렇게 슬슬 이제 호감이 생긴 거야 이 황소한테. 제우스 황소한테. 황소가 너무 예뻐. 황소가 예뻐. 그래서 등에 올라탔네. 올라탔는데 갑자기 팡 시동 걸리더니 바다에 붕 뛰어든 거야. 지중해. 야, 이런. 그리고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여러분 바로 이제 그 황소 제우스가 크레타 섬으로 넘어갔다는 버전이 있는데 아니 원래 버전은 그리스 그 신화 원전 보면은 전 유럽 대륙을 다 뛰어다닌 거예요. 뒤에 에우로페를 태우고 나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황소가 에우로페를 데리고 다닌 동네를 그냥 에우로페 유럽으로 짓자. 유럽. 지금도 브뤼셀 벨기에 가면은 유럽 연합 건물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앞에 동상이 딱 있는데 뭐가 있냐면 황소를 타고 있는 에우로페 동상이 있어요. 자, 어디로 가냐? 성범죄자의 동상이 있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디로 가서 데이트를 할까 하다가 그리스에서 자기가 태어난 곳이 크레타 섬이잖아요. 예. 제우스가 예. 내 고향으로 가자. 고향으로 가자. 고향으로 가가지고 이제 첫 이 사랑을 나눠요. 플라타나스 나무 밑에서. 자의식 쩐다. 왜? 자기가 꼭 태어난 곳으로 데려가서. 그렇군요. 플라타나스 나무에서 밑에서 사랑을 나누는데 너무 고맙잖아 나무가. 나 제우스는 너 플라타나스에게 명한다. 너는 12개월, 12개월, 1년 내내 상록수로 넌 유지가 될 것이다. 상을 준죠. 그렇군요. 근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일단 아들을 3명 낳아요. 둘 사이에서. 뭐 첫째가 이제 미노스고 슬슬 실직 나는 거예요 이제. 헤어질 뭐 구실이 없잖아요. 근데 마침 그때 크레타의 왕이었던 아스테리우스라는 왕이 여기 재밌어. 에우로페한테 마음에 들어하는 걸. 잘 됐다. 저기 우리 와이프 좀 인수하실래요? 진짜 나쁜 놈이야. 6천년. 제우스? 징역 6천년.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재혼을 해요. 아스테리우스랑. 제우스 사이에서 난 아들 3명 그냥 자기 양아들로 이제 받아들이고. 그래요. 그 첫째 아들 미노스가 얼굴이 소죠. 그렇죠. 예. 아직까지 소환이야. 아직까지 소환이야. 이제 양아버지인 아스테리우스가 죽은 다음에 이제 그 뭐라고 할까 권력 다툼이 일어났어. 세 아들 사이에서. 미노스는 내가 정통성을 갖고 있다. 동생들은 무슨 소리 하냐. 먼저 태어났다기 무슨 뭐 장땡이냐.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미노스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정말 신이 점 찍어준 왕이란 걸 보여주겠다. 삼촌! 포세이돈. 포세이돈은 삼촌이잖아요. 그렇지. 자기 아버지가 제우스니까. 근데 갑자기 하데스가 나타났어. 네? 하데스가 나도 네 삼촌인데 왜 불렀니? 지옥 갈까? 이리 와. 제우스 부른 거, 포세이돈을 부른 거예요. 왜 불렀냐면 포세이돈이 갖고 있던 황금 또 황소가 있었어. 그리스 신화에 생각해보니까 소가 진짜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그렇네요. 삼촌 황소 잠깐만 빌려주세요. 예. 내가 동생한테 보여주고 돌려드릴게요. 알았다. 돌려달라오. 그 황소를 동생들한테 보여준 다음에 돌려주기가 아까운 거야 이게. 금으로 만든 황소기 때문에. 그렇구만. 그래서 약간 짝퉁을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포세이돈 삼촌한테 돌려준 거예요. 삼촌이 속나. 하지만 걸리지. 야 조카야. 너 여기 삼촌. 야 너 저주를 내린다. 해가지고 그때 그 미노스의 와이프가 이제 그 파스피에라는 여인이었거든요. 어떤 그 벌을 내냐면 너 그 황소 그 짝퉁 황소 네 부인인 파스피에가 그 짝퉁 황소와 안 돼. 사랑에 빠지는 벌을 내리겠다. 예. 해가지고 파스피랑 그 황소랑 또 사랑을 나눠요. 예.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이제 미노타우루스라고 머리가 소인 그런 괴물이 태어나죠. 그렇지. 그래서 나중에 그리스 이제 역사의 또 시작이기도 하죠. 그래 맞죠. 이제 미로 속에서 최후를 맞이하죠. 그죠 미궁에서. 야, 진짜 재밌는 얘기인데 그리스 신화 얘기는 하다 보면은 계속 이어져 가지고 그렇죠. 2박 3일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가죠. 우리 아까 닭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혹시 다른 동물 이야기도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궁궐이라고 하는 공간이 굉장히 신성한 공간이잖아요. 궁궐 뭐고 사실상 가장 신성한 그렇습니다. 공간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경복궁 같은 경우를 이제 뭐 이제 법궁이라고 얘기를 해서 법식에 맞춰서 지은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장엄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답사를 할 때 동물만 가지고 답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진짜 주제를? 네, 3시간 넘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언뜻 생각해 보면은 아니 궁궐과 동물 이렇게 생각하는데 들어갈 때부터 먼저 해치 2마리 있죠. 일단 해치가 있고. 네, 그다음에 들어가자마자 영재교 밑에 철록 또는 백택이라고 하는 상상 속의 동물이 있는데 걔는 백택이 뭐예요? 그 흰 그러니까 뿔 하나를 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수호를 하는 가드. 그래서 그 흐르는 냇물을 보면서 귀신을 잡는 역할을 하거든요. 좋다. 예, 그다음에 이제 또 그 근정전 월대 가면은 3종류의 동물들이 있어요. 시비지, 사신, 그다음에 이름을 알 수 없는 동물. 그것도 있지 않나요? 처마 받치고 있는 거? 네.
지붕 받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지붕 받치고 있는 거 아니라 지붕 위에 있는 동물들이. 지붕 위에 있는 거. 지붕 받치고 있는 여성의 조각은 이제 전등사 대웅전.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동물들을 쭉 찾아가다 보면 이제 그 자경전에 가면은 이제 여러 가지 동물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 복을 상징하는 박쥐라든지. 박쥐가 복을 상징해요? 편복으로 한자로 쓰니까. 그래서 의미 같으면 뜻을 같이 쓰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박쥐가 곳곳에 그려져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죽지 않는 불가살, 죽일 수 없는 동물. 불가살. 그래서 불가사리가 조각으로 자경전 굴뚝에도 있고 그다음에 경회로 들어가는 다리 조각에 다리 난간에도 새겨져 있고. 이건 약간 여담이지만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일부 중국인들이 이제 박쥐를 먹는 이유가 저것 때문에 그래요. 먹으면 복 들어온다고. 점점점.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이 동물들의 얘기가 가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여기에다가 전부 다 어떤 인격이라든지 어떤 상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여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여기서 비롯되어 있는 우리가 잘 쓰지 않지만 동물에서 비롯된 것들도 많은데 예를 들어 12주 중에서 쥐가 북쪽을 가리키고 그다음에 말이 남쪽을 가리키거든요. 각각 한자로 자와 오가 됩니다. 예. 이 자와 오를 연결하는 선이 자오선. 예, 그래서 북극하고 남극을 연결하는 선이 자오선이라는 말이 이 쥐라는 동물과 말이라는 동물을 연결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근정전에 보면 남쪽에 보면 말이 있고 북쪽에 가면 쥐 조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는 것들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서 의외로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 밤에 경복궁 문이 딱 닫았을 때 동물들이 조각에 살아난다면. 완전 박물관에 살아있는 영화를 너무 많이 보셨어. 그러니까 완전 동물판. 그렇죠. 그러면서 그 동물들이 근정전에서 있었던 정치, 뭐 왕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네, 그런 것들로 우화집을 하나. 그거 지금 누가 듣고 시나리오로 영화 만들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면은 제가 좋은 거지 뭐. 축하해야죠. 네. GV 하면 돼 GV. 관제가에 돼요. 그렇군요. 저는 그러니까 동양의 용도 참 멋있는데 저는 해태가 참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그럼요. 그 의미도 좋고요. 해태의 의미가 뭐예요? 그래서 옳고 그른 것을 가려서 옳지 않은 사람은 그 뿔로 받아버린다. 그래서 해태는 뿔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사를 구분하는 존재고 그래서 그게 원래 사원부를 상징하는. 제발 우리 시대에도 해태가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국회에 해태 있잖아요. 그게 아무 쓸모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거기다 기를 불어 넣어서 진짜로 잘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빵빵 받아버리도록. 아침에 의원들 출근할 때 해태 앞을 무사히 지나가는 사람만 그렇죠. 출근할 수 있도록. 살아남은 의원들. 그 밑에 와인 400병이 묻어 있다고 하죠. 그것도 자, 알겠습니다. 자, 즐겁습니다. 오늘 히스토리 월드 역사 속 동물 숭배에 관련된 이야기 살펴봤어요. 재밌었습니다. 지금까지 박강일 작가, 썬킴 교수였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지용 쇼. 여러분의 하루를 읽어보는 시간, 나의 친애하는 하루. 자,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어떤 풍경 속에 서 계시는지 함께 나눠주십시오.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윤지아님, 제가 영업사원을 하면서 차 안에서 김밥 먹으면서 항상 허지웅쇼 듣는데요. 하루 중에 제일 행복한 시간이 허지웅쇼 듣는 시간이에요. 또 목요일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역사 이야기도 듣고요. 늘 경청하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아이고, 영광입니다. 하루 이 참 고마운, 매일매일 주어진다는 게 황송할 정도로 너무너무 고마운 그런 시간인데 그 하루 중에 또 제일 행복한 시간이 허지웅쇼 듣는 시간이라고 해주시니까 아유, 너무 감사하고 심지어 감동적이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윤지아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박민아님, 오늘이 결혼 10주년. 남편이 여러 개의 통장을 내미네요. 열어보니까 결혼 첫날부터 10주년 될 때까지 매일 1,000원씩 저축하면서 짧은 메시지를 남겼더라고요. 너를 만나 이렇게 결혼하고 부터 시작하는데 저 지금 완전히 감동 모드입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연예계에 최수종 씨가 있다면 경기도 성남에는 저희 남편 윤재민 씨가 있습니다. 여보 고마워.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매일 1,000원씩. 이게 뭐 1,000원씩이면 액수야 뭐 사람마다 뭐 크고 작음의 정도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메시지를 매일매일 남겼다라는 거, 저축을 할 때마다 이것만큼은 이 가치를 어떻게 미루어 짐작할 수 없을 만큼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대단한 거죠. 박민아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예계에 최수종 씨가 있다면 경기도 성남에 윤재민 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사이좋게 서로 아껴가면서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5906님, 온 가족이 총출동해서 한과를 만들고 있어요. 저희는 수제 한과를 만들어서 파는데 명절을 앞두고 이야기 많아서 퇴근한 자식들까지 일손을 돕고 있어요. 오늘이 저희 부부 결혼 30주년입니다. 아내에게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김애자 씨, 나랑 결혼해줘서 고맙고 사랑합니다. 막 이 결혼 30주년 기념하면서 뭔가 특별한 날로 만들고 싶은데 지금 명절 앞두고 한과를 총출동해서 우리 고객들을 위해서, 고객들의 풍성한 명절을 위해서 만드시느라고 이거를 또 넘어갈 수밖에 없군요. 이렇게 또 문자 보내셨는데 우리 아내분께서 이 메시지 꼭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못 들으셨으면은 녹음해서라도 꼭 들려드리기를 바라겠습니다. 5906님 그리고 김혜자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또 그 만드신 수제 한과 이번 명절에 엄청 팔리길 바랄게요. 약과 먹고 싶네요. FT 아일랜드의 새들처럼 듣고 오겠습니다. 김강진의 행복을 주는 노래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6749님, 저는 국립 이천 호국원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가끔 묘역에 강아지를 데리고 오는 유족이 있어요. 묘지는 애완동물 출입 금지입니다. 방송 한번 부탁드려요. 호국원에 묘역에 강아지를 데리고 오는 유족이 그래요. 조금만 생각해보면은 안 된다는 걸 아실 텐데 가끔 그런 일들을 볼 때마다 좀 답답한 것 같아요. 저도 동물 참 좋아합니다만은 내가 동물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남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나가야 할 그런 의지가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것, 그런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가끔 좀 상식 밖의 뉴스들을 듣게 될 때. 그래요.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6281님. 여기는 출판사. 저는 곧 출간이 될 책들 오타가 난 글자가 없는지 확인하는 작업하고 있습니다. 지금 며칠째 글자만 들여다봤더니 눈의 피로가 얼마나 심한지 하루에 인공 눈물을 10개씩 쓰고 있어요. 이번 주말까지 다 확인을 해서 인쇄소 넘겨야 하는데 확인할 책들이 한가득이네요. 응원받고 아자아자 힘내보려고요 하셨어요. 출판사에서 오타난 글자 없는지 확인하는 교열 작업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교열 작업 너무 힘들죠. 눈도 눈이고 신경도 곤두서고 그렇습니다. 이거 사실 시스템적으로 다 수정이 가능하면 좋겠지만 아무리 발전해도 안 돼요. 사람이 잡아야 돼요. 작가들이 알아서 제대로 된 글을 신경 써서 틀린 거 없이 써서 보내주면 참 고마울 텐데, 그렇죠? 자, 우리 6281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눈 피로하신 거 빨리 풀어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응원할게요. 김채희님, 저는 도시락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자영업자예요. 비가 와서 그런지 손님이 뜸해요. 그래도 찾아주시는 손님이 있어서 힘내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최애 라디오는 허지웅 쇼인데 항상 점심시간대라 바빠서 참여를 못했어요. 오늘은 한가해서 문자를 보내봅니다.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셨습니다. 평소에는 그러니까 틀어만 놓고 바쁘게 일하고 계시는 김채희님이신데 오늘은 조금 비가 와서 손님이 뜸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날도 있어야죠. 그렇죠? 매번 그렇게 바쁘고 힘들고 그러면은 가끔씩 이런 날 있는 것도 일상의 어떤 그 회복이랄까요? 그런 걸 위해서라도 꼭 중요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채희님.
신영대님이 청해 주셨어요. 홀리오 이글레시아스의 나탈리 그리고 호세 펠리치아노의 레인 듣고 오겠습니다. 허지훈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내일은 김간지 씨와 함께 선곡 배틀쇼 난세의 가능으로 함께 할 거예요. 자, 엔딩송입니다. 송려원님이 윤도현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듣고 싶다고 신청해 주셨습니다. 오늘 날씨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죠. 송려원님 커피 쿠폰 보내드릴 거고요.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낮 12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지웅이었습니다.